오늘의 머릿말. 노르웨이의 탐험가이자 변호사, 작가인 엘린 카게의 에세이 자기만의 침묵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집에서 나는 커다란 자극만 즐긴다. 여기 남극에 와서는 아주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눈의 미묘한 색깔, 바람의 누그러짐, 구름의 대형, 침묵. 책을 읽는 기쁨 또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지하철에서 누가 책 읽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무슨 책 읽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자책의 장점은 무슨 책을 읽는지 웬만해서는 노출될 일이 없다는 것인데요. 굳이 내가 뭐 읽는지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직 준비 중일 수도 있고 19금 웹소설을 읽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종이책의 장점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자랑, 어쩌면 과시, 어쩌면 공감의 수단이 되는 거죠. 독서는 매체에 따라, 방식에 따라 새롭게 경험됩니다. 눈으로 읽을 때와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가 또 다르고요. 여러분은 어떤 독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인데요. 2026년 새해에 처음 읽을 책을 심사숙고하며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1월 독서 위시리스트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밀리 직원들이 뽑은 올해 꼭 읽어봐야 할 책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아리아 제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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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할까요? 저 먼저 네.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의 서재에서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아리아입니다. 네, 저는 밀리 홈에서 보여지고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전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홈을 이렇게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올타임 레전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가 이제 말 그대로 올타임 레전드인 약간 밀리 회원들이 오랜 시간 사랑한 그런 베스트 도서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 그 코너에서 보여지는 아티클이랑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코너에서 신규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평소에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접하잖아요. 접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걸 어떻게 기획했을까, 뭐 얼마나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하고 좀 궁금해지는 그런 기획력을 보여주거나 뭐 창작물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이 영감을 받은 책들을 소개하는 아티클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티클 안에는 그분들의 독서나 이제 영감에 관한 짧은 인터뷰랑 책 5권을 이제 소개를 해요. 1화는 저희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의 권성미 PD님의 그 영감의 서재가 실렸고, 2화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원소윤님의 이제 영감받은 책들이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써주신 글을 보면은 또 그분들이 되게 잘 묻어놔가지고 그 글을 읽으면 그 책을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럼요. 네, 그런 아티클과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밀리 이제 앱을 켤 때 대체로는 무슨 책을 찾으려고 들어갈 때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책 있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앱을 딱 켠 다음에 거기 있는 거를 보느라고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화면에서 뭐 올타임 레전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온 신간들이 뭐가 있지를 보다가 또 계속 스크롤을 하다가 뭐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 뭐 순위에 이게 올라왔지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씩 보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왜 들었는지를 까먹고 되게 엉뚱한 책들을 막 이렇게 담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사실 발견하는 그렇게, 그런 그걸 의도하신 기쁨을.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의도한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이 독서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일단은 밀리의 서재 앱을 켜면 거기에서 무엇이든 읽기 시작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네. 들고, 이게 첫 화면을 공들여서 만들어주시는 덕분이 아닌가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네. 보람차네요. 진짜. 그걸 알아주시다니. 알아주시다니. 네. 네. 제니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밀리에서 콘텐츠를 기획하는 제니라고 합니다. 또 꽤 많은 분들이 리딩 케미스트리를 청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밀리에서 전자책부터 영상까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또 이제 밀리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취향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도 함께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리케에서도 다루셨던 독서 트렌드 리포트 2025라는 밀리의 연간 매거진을 무사히 출간을 했고요. 옆에 계신 다혜 기자님도 저희 네. 독트리의 웹소설 주제로 칼럼을 맞아요. 써주셨잖아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독트리의 벽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네, 얼굴 뵙고 감사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렇게 그 독서 트렌드 리포트 준비하실 때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읽는 사람들은 딱 그 연말 즈음에 해서 데이터 가지고 만드는 자료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데이터만 모으면 뚝딱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독서 트렌드 리포트 읽어보시면 네,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분석이 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도 있고 네. 뭐 네. 외부 필진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해서 이걸 기획하시는 시간은 꽤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실 이게 길다면 길고 또 일반적인 종이책 출간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짧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걸려요. 저희가 하반기에 딱 7월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하는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고 나머지 3개월을 막 빠르게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밀리의 서재에서 일을 하실 때 되게 여기는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찾아서 하는 분위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화라고 하면 어떤 거 기획할지 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하시는 분들마다 자기 색깔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쵸. 나도 궁금한 것을 넣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이 독서 트렌드 리포트를 맡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밀리의 이야기를 조금 일방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저는 더 많은 밀리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출판업계 맞아요, 종사자분들 또 일반적인 독자분들까지 이 매거진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이거를 트렌드 매거진에 맞게 바꿔가는 과정을 2년 동안 거쳐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를 비롯한 저희 기획자분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의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2025년 독서 트렌드 리포트 보면 밀리의 서재 이용자들이 어떤 책을 좋아했는가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 있고 요즘 책 관련한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걸 같이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흐름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요즘에 사람들 어떻게 책 읽어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해소되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출판 관계자분들도 꽤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요즘에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네. 제니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제 관심사는 여행인데요. 이제 바로 다음 주에 뉴욕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네. 연말 기념이죠. 네. 딱 크리스마스에 출국을 하는데 사실 여태까지는 이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전이 되니까 조금씩 설레기 시작하고요. 제가 뉴욕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미드 중에 프렌즈라고 너무 유명한 네네네. 미드 아시죠? 기자님도 보셨나요? 센트럴파크 가시나요? 당연히 가야죠. 또 마침 지금 뉴욕에 실제 그 센트럴파크의 카페 팝업 같은 네네. 공간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 또 프렌즈 그런- 팝업이요? 네네. 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출연진들이 먹었던 간식 같은 것도 팔고 그래서 너무 미드 좋다. 프렌즈 때문에 사실 가게 됐는데 또 마침 제 덕질 얘기를 좀 가미하자면 기묘한 이야기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또 마침 미국 현지 시간으로 크리스마스 날 마지막 파트가 공개가 되는데 이제 가면 또 거기서 보실 수 있는 네, 건가요? 원산지에서 그거를 미국 시차도 똑같이 느끼면서. 네, 거기에 운명이다. 또 온갖 프로모션이 있을 걸 지금 기대하면서 그 호텔 방에서 볼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렙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 프렌즈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 네. 거의 특히 초중반 에피소드는 한 3번씩은 다 본 것 같아요. 음.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네. 많고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다 살아있으니까 맞아요. 그 캐릭터다운 게 어떤 말과 행동인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쟤는 되게 너는 되게 모니카 같다라든가 그러니까 각각 그런 게 있는 거죠. 전 PB였거든요. 피부 쪽이신가요? 네. 너무 좋네요. 제 트랙 캐릭터가 피비인데. 네, 진짜 약간 엉뚱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귀여우면서. 네, 너무 그러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또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규칙 같은 게 중요하고 살림 잘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 이른바 좀 갓생 사는 느낌의 네네. 친구는 모니카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맞아. 같고 약간 사랑 연애지상주의 같은 친구는 레이첼 같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네. 알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거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시는 없을 시리즈 같아요. 네. 10년간 이 인기를 가져갔다는 게 너무 대단해요. 아리아님은 요새 네.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도 역시 이제 여행인데 저는 이번에 안식휴가 3주의 안식휴가를 떠나게 됐어요. 회사에서 이제 주시는. 그래서 교토로 안식휴가를 이제 가게 돼서 이 직장인한테 3주라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1주도 사실 직장에는 시기가 방학이 없다고. 방학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맞이한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시간을 잘 뭐, 아침에 뭐라고 저녁에 뭐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아무것도 잘 안 할 수 있을까에 약간 초점이 점점점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의 시간이 너무 촘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어떻게 안 하면서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병렬 독서를 하고 있어요. 끝내지 못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병렬 독서를 좀 교토에서는 좀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회사 이렇게 늦게 야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그래도 좀 뭐 좀 보려고 하면 제가 원래 좀 약간 불면증이 살짝 있어갖고 잠을 이렇게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양한 걸 많이 해봤는데 잠을 잘 못 잤는데 책을 펼치면 꿀잠을 자는. 잠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병렬 독서가 시작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병렬 독서도 이제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만독할 수 있다. 만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어떤 책을 가져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저의 요즘 큰 그거 화두인 것 같아요. 진짜 여행 갈 때 제일 좋은 것, 되게 설레는 것 맞아요. 중에 하나가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하고, 맞아요. 네, 여행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가져가서 읽을 책 고르는 거, 그리고 물론 요즘에는 저도 전자책 워낙 많이 보니까 네. 전자책으로 그냥 가져가서 그때그때 펴보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 기차나 비행이나 이런 거 좀 네. 길게 탈 일이 있을 때 네. 종이책에 눈이 편하니까 네. 한두 권 정도는 꼭 따로 가져가거든요. 그거 뭐 가져갈지 고르는 거 이런 게 설레는 과정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어떤 책을 가져갈지 또 서재도 담고 그리고 정말 그 플레이리스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약간 그쪽에 되게 과몰입돼 있어가지고 음악에 미쳐 있으세요. 진짜. 음악에 미쳐 있어서 네. 교토 가서 혹시 이미 고르신 음악이 있다면 한 곡만 소개시켜 주세요. 궁금해요. 교토에 가서 제가 또 약간 인디 음악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 김현창님의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 그분의 이제 아침만 남겨두고라는 곡이 있어요. 들어봐야 네, 되겠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거 아침만 듣고 싶고 남겨두고. 그리고 사실 그냥 연주곡 류이치 사카모토님의 연주곡들 이런 거 이제 쫙 한번 들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하고 네네네. 너무 아직까지 좋겠다. 완성은 못했지만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교토에서 이거 들어야지 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다른 노래가 떠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다른 플레이리스트를 거기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곡을 반복해 듣거나 그 향수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갈 때 보통 이제 그 향수가 싸니까 향수를 새로 사서 그러니까 안 뿌려본 걸 사서 거기에서 이제 그 향수를 계속 뿌리면은 약간 그 향수 맡으면은 이제 그때 거기를 생각이 걷던 나고. 돌아왔을 그런 때. 거를 연상시키니까 그래서 음악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특정한 곡을 좀 반복해서 여행지에서 듣는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진짜 좀 오랫동안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맞아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행
학생은 진짜 잘 쉬면 돌아올 때쯤에는 이제 좀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잘 쉬면. 예. 공감을 잘 못하시는. 지금 저도 모르게 더듬어 버렸어요. 그렇겠죠? 회사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그 내 속에서 의지가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노는 것도 하기 싫고 그냥 좀 누워 있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잘 쉬고 나면 너무 지루해서 그러니까 이 지루한 게 좋은 거죠. 약간은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뭐 재밌는 거 좀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러면서 그 연장에서의 뭐 일도 좀 하고 싶은데라는 느낌이 네. 든다는 게 제일 네. 좋은 점이어서 두 분 다 너무 바쁘게 보내지 마시고 네. 적당히 약간은 지루하게 약간은 지루하게. 예,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리딩 케미스트리가 뽑은 2026년 1월 독서 위시리스트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출연자별로 돌아가면서 올해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책의 대략적인 정보나 왜 읽어보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좀 책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리아님부터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 위시리스트에 담긴 책은 일본의 유명한 철학가이신 우치다 타츠루가 쓴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타임 레전드 코너에서 그 에디터분들이 연말결산을 하면서 추천해주신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책 추천사 이제 듣고 제가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위시리스트에 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15년 차 직장인이신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좀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계속 부끄러움의 연속이고 이분 별명이 학원 중독자일 정도로 뭘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성장의 어떤 그 키워드가 있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럽던 순간에 이 책을 만나셨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은 연속적인 자기 쇄신을 이루는 일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더해져도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서 아무리 막 새로운 자격증 따고 뭐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그 상황에 좀 부딪혀보고 좀 수치심도 느끼고 그리고 내 틀이 좀 계속 깨지고 하는 이런 자기 쇄신? 그러니까 쇄신이란 게 묵은 걸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커진다? 결국엔 그렇게 성숙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추천해주신 분께서 너무 위안을 받았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비록 뭐 경력이 더 쌓이더라도 어쨌든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나는 이제 자기 쇄신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러면 이 책 좀 궁금하다 해서 위시리스트에 담았고 교토에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혹시 새로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약간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직원분이 학원 중독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학연수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되게 뭔가 세계가 넓어진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랑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일본 영화나 드라마도 되게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컨텍스트 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행간을 맞아요. 읽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재밌을 테니까.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은데 이번 교토 여행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학습지라도 가져갈까 싶긴 한데 그냥 교재 몇 권 가져가서 우선은 제가 가타카나를 아직 제대로 못 외웠거든요. 네네. 항상 까먹어요. 가타카나는 외워도 맞아요. 그래서 가타카나를 그래도 좀 약간 격파하고 오자 이런 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배우는 게 확실히 그 세계를 넓혀주는 데는 한 네.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AI로 번역기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그렇긴 알고 해요. 있던 것도 까먹을 지경인 네,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는 약간 인내심을 발휘해서 어쨌든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읽으면 또 대충 내용이 또 파악이 되니까 그냥 영어 공부한다는 셈 치고 그냥 일부러 좀 버벅거리면서도 읽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영어야
그러면은 그냥 바로 넣어서 돌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빠르게 정확하게 맞아요. 되긴 네,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안 읽는다는 느낌 같은 게 들 맞아요, 때도 있어서 맞아요. 요즘에 그것 때문에 저는 좀 뭔가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점점 더 이 영어를 읽거나 뭐 말하는 능력이 너무 퇴화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도 사실 가타카나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어를 일본어로 표기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쇼핑을 많이 다니면 아, 정말 금방 익힙니다. 그러겠네요. 오. 브랜드 네. 이름 다 네, 맞아요, 적어놔니까. 맞아요. 네, 브랜드 이름이 다 가타카나기 때문에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네, 많이 그래서 사세요. 그런 무슨 한참 많이 패션 해봐야겠다. 잡지나 네. 아니면 아. 쇼핑이나 오.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뭔데 코스메틱인 거죠. 한참 코스 막 이렇게 읽어있는 코스메틱이야. 그리고 사실 그 브랜드 로고나 뭐 이런 이미지 이런 건 좀 아니까 그쵸. 이게 이건가 보다 아, 연상할 수 훨씬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완전 너무 좋은 꿀팁이다. 네. 그래서 브랜드 이름 읽는 거 이게 진짜 그 가타카나 빨리 익히는 방법 중에 아. 최강이어서 그거는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행하다 보면은 계속 또 어디 들어가서 물건 기웃기웃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금방금방 이제 연상작용이 일어나기 아.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어. 것이다라고 말씀을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코스메틱에 코잖아 하면서 이제 다른 코를 찾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예, 예. 코트도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래서 이 외국어 배우면 확실히 그렇고 저는 이제 2025년에 중국이 무비자가 됐잖아요. 네, 예, 맞아요. 한시적 무비자가 됐고 2026년도 무비자 연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중국에 여행을 가면서 중국말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공부를 배우고 했거든요.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너무 진도가 늦는 거죠. 제가 이걸 복습을 빨리빨리 해야 네. 빨리 늘고 그리고 전 나름 어학에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어학에 재능이 있던 19살에 저는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예, 너무 시간이 많이 속도가.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 인내심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못하는 걸 하면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감해요. 이거 벌써 한 10번 배웠는데 아직도 몰라. 나도 맞아요. 배운 거는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때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서투른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면서 뭘 잘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라고 깨지면서 열심히 하고 새로 배우는 게 사실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거는 해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맞아요. 제니님은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사실 저도 중국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리아님이랑 올해 상하이를 갔다 왔거든요. 네. 사실 전 2번째 상하이였는데 푹 빠지셨어요. 6년 전에 갔는데 6년 후에 또 완전 발전해 달라요. 있는 예. 거예요. 그때도 저는 제 생각보다 중국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또 한 번 발전해서 모든 걸 다 맞아요. QR로 결제하고 사실 생활에 필요한 편의성은 이미 뭔가 압도됐다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다 되잖아요. 네, 그냥 지갑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되게 뭔가 앞서가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느꼈는데 이제 또 미국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어에 집중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영어를 이제, 빨리 이제 네, 미국 콘텐츠를 네, 열심히 해야죠. 흡수하고 네. 있고 다들 너무 발등의 불 아니에요? 당장 이제 네, 다음 주인데.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제 한번 간을 봐야죠. 미국이냐 중국이냐 앞으로 큰 어디가- 결정에 예. 어디가 더 강세일 것이냐 그걸 한번 몸으로 체감을 해보고 중국어다 싶으면 내년에 중국어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 때 과연 어디를 어떤 선택하고 언어를 있을지 선택하셨을지 둘 다 보겠습니다. 대도시니까. 네. 다음 책은 또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제프 다이어라는 영국 작가의 그러나 아름다운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도서 소개에는 에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장르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도서 소개에 있는 말이 제일 공감이 갔는데 재즈 음악인에 대한 상상적 비평집이라는 말이 제일 적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을 조금 읽어봤는데 재즈 음악가들의 실제 일화들을 바탕으로 이 작가가 상상을 가미해서 만들어낸 어떤 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보였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제프 다이어라는 작가가 원래부터 소설, 에세이, 르포르타즈까지 이런 장르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글쓰기를 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책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희 팀 회의 시간에 정혜윤 작가님의 올해 신간이었던 책을 덮고 삶을 열다라는 이 에세이를 추천받고서 읽게 됐어요. 근데 이 책도 참 따뜻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처럼 작가님의 삶에 영향을 준 다양한 책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제프 다이어의 그러나 아름다운을 다루는 대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여행 가실 때 이거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얘기도 사실 읽고 있습니다. 네. 재즈 클럽을 한번 갔다 네. 오시면 완성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제프 다이어의 그러나 아름다운은 제프 다이어 책 중에서 뭐 거의 대표작으로 꼽을 때 이 책이 항상 언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프 다이어가 진짜 산문 잘 쓰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뮤지션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되게 잘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되네요. 그리고 음악 같이 들으면서 읽으시면 더 좋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너무너무 그리고 이 그러나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이 제가 보기엔 절창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요? 이 재즈 뮤지션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유명한 뮤지션들인데 네. 성장기가 너무 고단했다든지 아니면은 유명해진 다음에도 사실은 삶이 쉽지 않았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곡절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왜 어떤 사람의 사적인 부분에서의 삶이 공적인 부분에서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면으로나 다 완벽해야지만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너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음악이 갖고 있는 뭐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되게 그 슬픈 아름다운 느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잘 그려낸 책이어가지고 맞아요. 예, 여행 갈 때 읽으셔도 정말 좋을 책이고 음악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 음악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혜윤 작가님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우리의 덧없는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한 색소폰 연주자인 벤 웹스터라는 인물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한 이 문장을 보고 이 책을 너무 읽고 싶어졌거든요. 근데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벤 웹스터 씨. 인사를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의 손을 흔들어 응답했다. 누군가가 미소를 짓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개 한 마리가 쓰다듬어 달라고 달려오는 것 같은 단순한 일도 그의 양볼에 눈물 자국을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늘 쉽게 울었다. 그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자마자 또는 누군가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자마자 모든 진실함은 그를 울게 만들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문장을 읽자마자 좀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일단 가깝게는 저희 아빠가 떠올랐고 그리고 쉽게 감동받고 상처받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제 옆에 내 주변의 앉아계신데 유리멘탈들. 네, 유리멘탈 분들. 유독 이렇게 벤 웹스터 씨처럼 마음이 여린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런 순수성을 간직한 인간에 대한 동경과 연민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마음이 여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도 또 그런 계산적이지 않은 타인에게 진심을 다하는 순수한 마음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그러나 아름다움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벤 웹스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해져서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도 이미 들어봤어요. 네네. 들어보니까 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색소폰 연주가. 그래서 이거는 비행기에서 무조건 음악 진짜, 펴놓고 진짜.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리스트를 세팅하는 중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고른 책인데요. 저도 정혜훈 작가님과 관련된 책이에요. 저는 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베리 로페즈의 책인데요. 이 책이 제가 정혜훈 작가님하고 같이 무슨 행사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도서관에서 한 행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정혜훈의 책상
이다혜 책상 이런 식으로 책상을 구성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쓴 책들을 꽂아놓고 또 각자 추천하는 책 10권 정도를 같이 이제 꽂아서 전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뽑은 책은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정혜원 작가님은 무슨 책을 뽑았나라고 이제 하고 거기를 딱 가서 봤는데 아 너무 두꺼운 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꺼워? 진짜 한 뼘쯤 되는. 이게 종이책으로 1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밀리 서재에 있어요. 이 책이 호라이즌이. 정말요? 네. 그래서 밀리 서재에서 펴봤어요. 핸드폰으로. 네. 그랬더니 1853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1853 어마어마하게 페이지. 두꺼운 책인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책은 좀 겨울에 좀 진득하게 읽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이 책을 골랐고 이 책에 대해서 뭐 일단 이거는 정말 읽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책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책 너무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책의 목차가 파울 웨더곳, 스크렐링 섬, 푸에르토 아유라 이런 진짜 처음 들어보는 지명들인 거예요. 정말 생경한 네. 지명들이네요. 근데 저는 책 읽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낯선 지명이 나오는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는 아마 제가 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장소들을 아마 가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되게 듣기에도 생경하고 읽으면 더더욱 생경하게 느껴지는 장소들에 대해서 글을 읽을 때 느껴지는 되게 마음이 넓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읽어갈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이 책을 이번 겨울에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논픽션이기 때문에 막 책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이야기로 따라가면서 봐야 되는 게 또 아니니까 조금씩 읽어가면서 좀 겨울 내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킵해놨습니다. 이번에는 아리아님 책 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위시리스트에 넣은 책은 움베르트 에코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제목 때문에 고르신 거 아니에요? 그 영향도 있어요. 제목이 너무 후킹하잖아요. 이 책은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신 원소연님께서 영감을 받았다고 이제 추천해주신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목을 보자마자 너무 궁금하고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낸다. 그게 너무 약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되면서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책이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내용 이제 뭐 목차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기내식 먹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뭐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는 방법 그리고 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지적인 휴가를 보내는 방법 죽음에 담담하게 대비하는 방법 연어와 여행하는 방법 이렇게 뭐 되게 사소하면서 생활적인 것부터 너무 약간 큰 단위의 가치를 다루는 그런 목차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글을 쓰셨을까? 이렇게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책인데 그 원소연님께서는 추천사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냥 웃거나 그냥 화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게 어떤 할아버지인지 이제 잘 느껴지는 그런 책이라고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글로 쓰인 스탠드업 코미디다라는 그 리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꼭지도 되게 짧게 쓰여졌다고 하니까 여행 가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네.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움베르트 에코라는 작가가 제가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움베르트 에코의 논문 잘 쓰는 방법을 읽으라고 이게 움베르토 에코 책 중에서 약간 대학원생들 특히 많이 보는 책이거든요. 정말요? 그래서 그 책이 너무 표지도 익숙하고 추천해 주셨던 그 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잘 기억은 안 나요. 뭐 안 읽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표지만 보고 제가 읽었다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국문과 교수님부터 스탠드업 코미디언까지 이 작가님의 책을 이제 추천을 하시니까 이 책은 도대체 어떤 책이고 이분은 어떤 분일까에 대한 궁금함이 좀 생겨서 고르게 됐습니다. 이게 움베르토 에코라는 작가가 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게 이윤기 선생님이 번역하셨나 그런데 진짜
진짜 그거를 읽으면 이게 움베르토 에코가 자기 전문 분야 중세사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네. 이걸 소설을 쓴 거여가지고 진짜 재밌는 팩션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책이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움베르토 에코의 책들이 이것저것 다 많이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서 이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은 일단은 정말 제목이 너무 후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아까 목차 잠깐 읽어주셨잖아요. 네. 그런 실용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특히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쭉 써내가는 산문들이 되게 좀 예. 근데 어쨌든 달고 나서 뭘 배웠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요. 더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도 네. 더 궁금해요. 예,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네.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나 그 목차만 읽어도 이거 뭔데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 목차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궁금한 것부터 한 번, 두 번 읽어보시고 네. 잘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천천히 보셔도 좋겠다. 그 수입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꼭 알려주세요. 알게 되면.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하면 몰라도 아, 움베르토 작가님. 에코가 예,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더 궁금한 어떤 그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니님 추천 볼까요? 네. 저의 두 번째 책은 매거진 비의 발행인인 조수용 대표의 비범한 평범입니다. 사실 이 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24년 말쯤에 출간된 일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책을 제가 로빈이라는 제 동료분한테 작년 연말에 딱 이맘때쯤에 선물을 받고 올해 1월에 제가 가장 방황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읽게 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1월은 이 한 해의 방향성을 잡아야 하고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잖아요. 저는 그때 특히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일의 감각을 읽고 나서 꽤 유용한 힌트를 얻었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감각의 원천은 이 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많은 조직에서 강조하는 오너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조언일 수도 있는데 그 시점에 저한테는 되게 필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서 같은 작가님이 쓰신 비범한 평범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는데 이 책은 그 매거진 B에서 다룬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해서 조수용 대표가 그 브랜드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렸는지 그분만의 시각으로 분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봤을 때 무인양품, 파타고니아, 넷플릭스처럼 제가 평소에 좀 좋게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들 좋아하는 브랜드는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된 건지, 그 모든 게 브랜드가 의도한 것인지, 그 브랜드의 메시지가 나한테 정확하게 닿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져서 얼른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그 브랜딩이라는 말이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브랜딩이 기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이제 브랜딩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개인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로 내려오면 너무 안 그래도 너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데 막 나를 왜 뭘 브랜딩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그래서 막 그걸 막 어떻게 생각을 계획을 짜서 막 어떤 자아로 보여줄지를 막 계획하고 이거 자체가 너무 이제 말만 들어도 피곤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브랜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변치 않기 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할 것인가 같은 문제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맞아요. 저도 조수용 씨 책은 일의 감각은 저도 봤고 비범한 평범도 저도 이제 요거 읽어보려고 하고 오, 있는 네네. 중이기는 한데 어쨌든 오랫동안 어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안 같은 게 있어서 네.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니님은 그래서 뭔가 답을 찾으신 건가요? 아직 그 브랜딩에 대한 답은 못 찾은 것 같고 사실 업무에서도 브랜딩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리아랑 저희 농담으로 빨리 데뷔해라. 인플루언서 해야 된다 우리. 서로 데뷔하라고 네,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아, 미루면서 데뷔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중국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왕홍이 돼야 된다. 하루 빨리 해야 된다. 네. 서로 이제 미루기만 하고 막상 이게 실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연초에 그렇게 약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연초가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연말에 맞아요. 뒤숭숭한 거랑 연초에 뒤숭숭한 거랑 한 열흘 차이인데 되게 달라요. 네. 확 우울해져요. 네. 우울해지고. 연말에는 맞아. 내가 뭐 했지? 약간 이쪽이라고 하면 네. 연초가 되면은 뭐 했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어떡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까마득하고. 네, 정말 약간 너무 모든 게 멀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좀 누구랑 진득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누가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속 편할 텐데 맞아요. 내 인생은 왜 다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가? 결정할 게 너무 많고 네, 너무 많아요. 매 순간 그러니까 선택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내 인생을 맡긴다고?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맞아. 거예요. 결정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오너십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오너십이라는 얘기가 약간 잘못 읽히면 회사를 나처럼 생각하라는 것 같이 들리는데 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랑 내가 하는 일은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보통 이 회사랑 나를 동일시해서 생각하면서 시키는 일 하는 사람이 나라는 식으로 이걸 뭉뚱그려 버리면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들에 더 방어가 안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때 오히려 약간 회사랑 나를 좀 적당히 분리해서 내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서 이맘때 어쨌든 이런 일 관련된 책들을 한 권씩 보시는 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른 책은 과학 분야의 책인데요.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 김대식 작가님 책이고요. 요즘에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솔직히 이런 책들을 보면 제가 뭐 나온 책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나온 책들 보면 다들 두고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가거든요. 결론은 네, 누구보다. 아직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좌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과거를 보고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진행 중인 때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지금 이런 AI 관련된 테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스피커가 이제 이 김대식 선생님인데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이렇게 AGI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룬 책들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AI 뭐 이런 화두랑 관련된 책들 중에서 이제 인문학자가 쓴 책들은 대체로 좀 비판하는 성격으로 네.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쓴 책은 아무래도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재다. 그러니까 미래도 아니고 이미 와 있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은 킵을 해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목이 굉장히 후킹한 것 같아요. 맞아, 천사인가 그러네요. 악마인가. 천사인가 악마인가. 그쵸. 네. 왜 아마- AI가 아니라 AGI인 그쵸. 거죠? 예, 일반인들은 다 AI까지만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럼 AGI는 뭐야? 이 에이전트로서의 기능을 하는 AI는 뭐야? 이제 이거부터가 사실은 이미 과학계나 네. 이런 현업 IT 업계에서는 이 단계로 넘어가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은 이미 AI만 해도 너무 나는 이걸 아직 버거운데. 소화할 수가 없어. 예. 지금 내 직업의 미래는 어디 있는 거야? 이제 계속 여기서 얘기에 맞아. 배글배글 노니까 좀 오히려 이렇게 큰 그림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 AGI라는 단어가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책을 보면서 진짜 같이 봐야겠네요. 파악을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이 책. 네. 이번에는 아리아님 다음 책 볼까요? 네, 저는 다음 책은 이다혜 기자님이 쓰신 교토의 밤 산책자라는 책을 이제 읽고 싶은데요. 이 책이 무려 이제 거의 한 7년 전에 쓰신 네, 맞아요. 교토 여행기인데 그 7년 전에도 이제 책에 대한 상세 설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상탕진을 부추긴 도시 1호는 서울이고 2호가 교토다. 네. 네. 근데 최근에도 교토를 다녀오셨다고 들어가지고 여전히 그 가상탕진에 일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 시간이 꽤 오래 지났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랑 또 장소가 리스트업 됐을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가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또 혼자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밤 산책에 대한 거는 사실 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 또 밤 산책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네, 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낮에 하는 산책과 밤에 하는 산책의 또 매력 다르죠. 네, 다르니까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파트는 또 아무래도 파트 4. 온몸이 녹신녹신해지는 맛 교토의 음식 파트예요. 제가 아까 교토에서 뭐 좀 최대한 뭔가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더라도 이제 삼시세끼는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중에 좀 가장 좀 기대가 되고 또 디저트를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신 그런 곳을 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이 교토 여행을 진짜 저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많이 가기도 했고, 그럼 제가 이 교토의 밤 산책자라는 책을 쓸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는 교토는 계절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는 게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잠깐 뭐 이틀 정도, 보통은 이제 뭐 오사카 이틀, 뭐 교토 잠깐 하루 들르죠. 네, 이렇게 네. 들리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유명한데 그냥 가게 되는데 네. 약간 길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계절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 책을 쓸 때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5월 말 6월 초 이때가 이제 장마철인데 네. 그럼 그때 일본을 교토를 가면 장마철에 가면 사실 안 좋잖아요. 비가 계속 그렇게 오니까. 보통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때 수국이 펴요. 아. 그 수국으로 유명한 곳이 너무 있단 예쁘겠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수국 보러 간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3월 2월, 3월 요때는 겨울 막바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매화가 피거든요. 또 매화 정원이 유명한 데를 간다든가. 그럼 당연히 뭐 단풍이나 벚꽃 이런 때는 워낙 유명한 네. 철이니까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냉국수가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면을 이렇게 야채를 배고파하고 계속. 네. 야채를 차갑게 해서 조리해서 이제 먹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맛있겠다. 그러니까 계절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책을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던 책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음식 중에서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동이 일본 음식 중에서 우동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마다 면발이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예, 면이 왜 딱딱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많이 씹어야 되는 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교토에서 이제 우동 잘한다는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면이 정말 무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무른면 제 네, 취향이에요. 무른면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좀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네. 좋더라고요. 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지금은 이제 그 집이 코로나 기간에 없어졌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우동이 하얀 우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간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흰죽 같은 우동인 거죠. 그럼 약간 국물이 약간 그것도 흰 흰죽, 거예요?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지는데 네. 그 간장을 찍어 먹으면 간 딱 맞는 이런 식으로 돼 맛있겠다. 있어서 왜 흰죽에다가 간장 조금씩 뿌려 먹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이 무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씹지 않고 금방 삼킬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예,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드셨나 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동네마다 특유의 식문화 같은 것도 있기 마련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고 기대됩니다. 있습니다.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책에다가 쓰기도 했는데 그 위켄더라고 하는, 요즘에는 진짜 거기가 많이 떴더라고요. 캔더? 네, 위켄더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분점도 있고 지금은 한 두세 군데로 늘었는데 이제 그게 제가 갔을 때는 가게가 주차장 안에 있거든요. 네. 지도를 보고 가면 이게 못 어디 찾겠다. 있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차장 작은가요? 예,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한 두세 명 앉을 자리밖에 없나 이렇고 이제 나머지는 다 서서 마시고 가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차장 안쪽에 있는 그런 조그만한 카페인데 거기 커피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예, 그런 것들도 위켄더. 예,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번엔 제니님 책 볼까요? 네, 제가 고른 마지막 책은 영국의 여성 작가인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왜 골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 독서의 매력을 처음 느꼈어요. 근데 그 계기가 고전 문학이었거든요. 이제 특히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낭만주의 시대에 쓰여진 여성 작가분들의 로맨스나 성장소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고 사실 제인 오스틴의 시리즈는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소설들을 읽어보면은 결혼 직전까지의 이런 로맨스의 상황을 되게 세세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 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 알겠어. 그 이유를 알겠나요? 그래서 두 커플이 우여곡절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로 마무리가 되는 편인데 이 미들마치라는 책은 낭만주의 시대의 로맨스 소설이 비워둔 결혼의 전후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조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 낭만주의 시대의 직후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소개돼 있고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이런 낭만적인 연애를 꿈꿨고 지금도 항상 꿈꾸고 있지만 30대 초반이 되니까 이제 결혼은 도대체 뭘까? 내가 결혼이랑 애초에 맞는 사람일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꼬리 질문이 끝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읽으면은 아주 적절할 것 같아서 이제 내 서재에 밀리에 담아놨고요. 아마 내년 1월쯤에 읽게 될 것 같습니다. 미들마치는 그 영문학 베스트로 꼽으면 항상 탑인 책이에요. 정말요? 그리고 몰랐어요. 이 미들마치가 최근으로 올수록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베스트 목록 중에 1등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목록도 꽤 있거든요. 이 미들마치가. 그리고 그 파친코 쓰신 이민진 네. 작가님이 미들마치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아. 근데 정말 매일매일 펼쳐본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이 보신 책이라고.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 책. 그렇죠. 그리고 미들마치가 되게 두껍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읽어볼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럴 수 들어갈 없는. 만한 볼륨이 아니기는 한데 네. 사실 또 이런 막 이렇게 막 1위를 했다고 두껍기까지 해 이러면 더 해야죠, 또.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라고 느낄 때가 있고 고전 얘기를 할 때 그 샬럿 브론테하고 에밀리 브론테가 자매였는데 네. 둘이 워낙 쓰는 작품의 분위기가 아예 달라서 다르죠.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제인이요. 시기에 여성 작가 책 좋아한다라고 해도 약간 파가 갈리는 것 같아요. 폭풍 네. 언덕파하고 제인 에어파가 좀 갈리거든요. 혹시 아리아님은 어떤 쪽이셨나요?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인 에어 아, 제인 에어 요 쪽이셨나요? 그래서 약간 그 제인 에어의 낭만이 낭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쪽과 그건 약간 좀 파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또 분들이 더 파탄적인 폭풍 언덕을 훨씬 더 파탄적인 것인가? 기자님은 어느 파 아세요? 저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일단 제인 에어도 너무 좋아하고 폭풍 언덕이 최근에 좀 폭풍 언덕이 좋아진 경우여가지고 이게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너무 파괴적이잖아요. 맞아요. 폭풍 언덕의 사랑은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좀 따뜻하고 물론 제인 에어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지만 네, 어쨌든 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흔히 얘기하는 그 노빠꾸 느낌이 네, 사랑의 모든 걸. 직진하는 약간 사람. 직진하는 이 느낌이 정말 이 폭풍의 언덕에서 너무 잘 표현이 됐고 또 그게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 사랑은 죽어도 끝나지가 않아서 영혼이 되어서도 영혼이 돼요. 끝나지 정말 마지막 장면까지. 또 그런 느낌이 되게 지금 다시 볼 때는 또 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폭풍의 언덕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작가가 자기를 반영한 캐릭터라고 할 때 여자 작가는 여자 주인공이 자기를 반영하는 캐릭터로 얘기가 되는 일이 적지가 않은데 이제 이 폭풍의 언덕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캐서린도 자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녹아 있겠지만 히스클리프야말로 작가의 자케에 가깝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더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다시 봐야 작가에 되는데요. 대해서도 다시 그렇고. 보고 싶어지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에 여성 작가들 책에 너무 좋은 게 많고 조지 엘리엇의 미들마치는 항상 이 유명한 묵직한 책이군요. 느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른 마지막 책은 이영도 작가의 어스탐경의 임사전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신간이에요. 이영도 작가님 책이 거의 이제 신간이 많지가 않은데 네. 이 책이 새로 나온 책이어서 제가 이걸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말에 못 읽어가지고 새해에 읽어야지라고 이제 킵을 해놨고요. 근데 이 책 너무 제가 좀 재밌었던 게 일단은 이거 왜 읽고 싶은가라고 하면 그냥 이영도 작가 신간이라서라고 이제 그냥 정말 그게 이유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책 소개를 보면 이제 요즘에는 신간을 내면 출판사에서 그 책 속에서라고 해서 책 속에 이제 되게 좋은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네, 안에 소개를 네.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소개들을 되게 여러 군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 이영도 작가의 이 어스탐경의 임사전원이라고 하는 책은 네. 그 책 속에서라고 해서 인용된 부분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몸이나 다른 도서관원의 면전에서 지적 존재의 정신노동이 빚어낸 결과물을 불태운다는 모진 언사를 입에 담을 일이 또 생기거든 그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 이 뭔가 엄청나게 문어적인 네. 말투. 너무 이것만 읽어도 그래 이영도 작가님이 돌아오셨구나라는 돌아오셨다. 느낌이 귀환하셨다. 들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건 한번 책을 읽어보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중하게 킵해놓은 책입니다. 출판사에서도 딱 이것만 보여줘도 다들 알 그러니까요. 거다. 네. 아실 거다. 우리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 나는 말 필요 네. 없다. 우리는 이영도님 책이고 요 대목이 전부야. 한번 읽어보세요라는 느낌이어서 이 자신감 파격적이네요. 어디에서 네. 오는가 그러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리아님, 제니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니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팟캐스트라는 곳에 출연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했는데요. 그래서 막 대본도 준비하고 했는데 다혜 기자님이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재밌고 또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나오세요. 데뷔하셨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데뷔 드디어 데뷔를. 1일차이기 네, 때문에 1일차니까 네. 앞으로 계속 다음번 순회공연 뉴욕 갔다 오셔가지고 네. 또 와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시면 네. 영광스럽겠습니다. 네. 네. 아리아님은요? 네, 저 또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고 싶은 책을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제가 꼽은 책뿐만 아니라 두 분이 뽑으신 책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교토 가서 읽을 책들이 너무 풍성해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든든하고 네, 꼭 이번에는 병렬 독서로 마치지 않고 다 완독하는 걸로 더 늘어나서 어떻게 다 읽으실 수 있겠어요? 마무리를 좀 하고 오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병렬 독서가 일단은 욕심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기도 네. 하고 시간이 맞아요. 없어서 생기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게 맞아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어쨌든 욕심이 있는 것을 해치울 수 없다면 시간 문제를 해치워야 되는데 아무래도 연초에는 좀 차분하게 보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때 그렇네요. 마음 보시네요, 먹고 또. 책을 한번 골라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들은 모두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